보일러만 고치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주실 수 있나요? 좁은 보일러실, 그와 나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윤수정입니다. 올해 59.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며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보일러 고장으로 찾아온 한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59세 여자가 한겨울밤 보일러 고장으로 만난 남자와 늦게 찾아온 진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도 남편은 부산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큰 폭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덜컹, 덜컹. 평소와 다른 소리였고 그러더니 보일러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온수도 난방도 모두 끊겼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한파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큰일이었습니다. 밖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일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긴급 출동 가능한가요? 보일러가 완전히 꺼졌는데요.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지금 출동 가능한 기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30분 안에 도착하실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집안이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거세게 내리며 거리를 온통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두꺼운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와 등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추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긴급 출동팀 강태준입니다. 보일러 고장 접수 받고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눈 녹은 물방울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이 폭설 속을 뚫고 와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그를 안으로 모셔드리며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는 현관에서 눈을 털고 작업 가방을 들고 들어왔는데 장비 하나하나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에서 전문가다운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일단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보일러실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베란다 옆 작은 보일러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다소 비좁았는데 강태준 씨가 무릎을 꿇고 보일러 아래쪽을 살펴보자 저도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손전등을 비춰주었습니다. 여기 배관 연결 부위를 보시죠. 아주 미세하지만 틈이 생겼네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 작업은 제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이 아닌 진짜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에게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손전등을 비춰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고 강태준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보일러 열기 때문에 배관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강태준 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 대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조금씩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고 좁은 보일러실 안에서 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다는 상황이 어쩐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강태준 씨는 공구 가방에서 몽키 스패너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조여야겠네요. 혹시 몽키 스패너 좀 잡아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건네준 공구를 받았는데 공구를 주고받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뭔가를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강태준 씨가 말했고 그는 렌치로 배관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보일러실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일러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가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출동이 많으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침묵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대화를 나누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특히 눈 오는 날이나 한파가 오는 날에는 더 많아요. 날씨가 변하면 배관에 무리가 가거든요. 강태준 씨가 작업을 계속하면서 대답했고 그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도 출동하시고. 괜찮습니다. 사실 집에 가도 혼자라서요. 강태준 씨가 잠깐 작업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 이제 됐네요.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강태준 씨가 보일러 전원을 다시 켰고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바람이 배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이상한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이제 강태준 씨가 돌아가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일러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벌써 밤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데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남편분은 언제 돌아오세요? 강태준 씨가 공구를 정리하면서 물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모레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고 강태준 씨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혹시 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 개인 번호 드릴게요. 그가 명함을 꺼내 주었고 명함 뒷면에 휴대폰 번호를 써 주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됩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강태준 씨의 말에서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제 안전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함 뒷면에 빨간 볼펜으로 적힌 휴대폰 번호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배려, 깊은 말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다시 작동하며 집안이 따뜻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59세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우스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보일러 고쳤어? 응, 기사님이 와서 고쳐주셨어. 얼마 나왔어? 바가지 쓴 건 아니고 6만 원 나왔어. 6만 원? 비싸네. 다음부터는 내가 있을 때 부르라고. 남편은 제가 혼자 밤에 무서웠는지 추워서 고생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어제 강태준 씨가 혼자 계실 때 조심하라고 걱정해 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보다 처음 만난 사람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게 슬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태준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명함을 서랍에 넣어두었는데도 수시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전화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무슨 핑계로 전화를 해? 하지만 운명은 묘했습니다. 그날 저녁 보일러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지만 딱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강태준 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저 며칠 전에 보일러 고쳐주셨던 윤수정인데요. 아, 수정 씨. 무슨 일이세요? 또 문제가 생겼나요? 그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혹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강태준 씨는 주저하지 않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태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눈이 오지 않아서인지 작업복이 깨끗했고 그의 얼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또 불편하셨죠? 제가 지난번에 제대로 못 고친 것 같네요. 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잘 고쳐주셨어요. 그냥 오래된 보일러라 그런가 봐요. 저는 그를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좁은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강태준 씨가 보일러를 점검하는 동안 저는 옆에 앉아 손전등을 비춰주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어깨가 스치고 그의 체온이 느껴지고 보일러 열기가 퍼지고 이번에는 순환 펌프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네요. 오래 쓰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가 설명하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진지했고 거친 손이지만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정 씨, 혹시 이 공구 좀 잡아주시겠어요? 그가 렌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렌치를 받았고 이번에는 손끝이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손이 겹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우리는 보일러실에서 나왔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보일러가 꽤 오래됐네요. 곧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태준 씨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남편이 돈 아깝다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제 입에서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분은 출장 자주 가시나 봐요. 네, 요즘은 거의 집에 안 계세요. 외로우시겠어요. 강태준 씨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저는 그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단순한 예의였지만 속마음으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강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우렸습니다. 그동안 강태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건네주며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 남편과는 이런 식으로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강태준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가 편할 때도 있어요. 그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에서 솔직한 말이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이야기였습니다. 강태준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해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그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이제는 익숙해요. 하지만 가끔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계실 때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태준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지난 삶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시계가 밤 11시 반을 가리킬 때 강태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었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강태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수정 씨, 혹시 다음에 시간 되시면 밖에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강태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강태준 씨와 차를 마신 다음 날, 저는 계속 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이해해주는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다음에 밖에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또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나 부산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집 잘 지키고 있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인천에 사시는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아, 보일러가 이상해. 물이 안 나와. 엄마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마. 집에 계세요. 저는 서둘러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에서 폭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엄마 댁에 도착하자 보일러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거 동파될 수 있어요. 빨리 업체 불러야 해요. 저는 보일러 업체에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출동 가능하신가요? 인천 계양구인데요. 네, 고객님. 주소 말씀해 주세요. 기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동안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창밖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눈 덮인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정 씨?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강태준 씨였습니다. 태준 씨? 어떻게? 회사에서 인천 쪽 긴급 출동 요청이 들어왔는데 주소를 보니까 혹시 싶어서 제가 직접 왔어요. 그가 눈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반가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폭설에 인천까지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계시면 걱정될 것 같아서요. 강태준 씨는 안으로 들어왔고 엄마께 인사를 드린 후 바로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배관이 얼기 시작했어요. 지금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터질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도우려고 좁은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댁 보일러실은 우리 집보다 더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니 거의 붙어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수정 씨, 여기 손전등 비춰주시겠어요? 배관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완전히 얼었네요. 녹여야 합니다. 강태준 씨가 히터를 가져와 배관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우리는 거의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계셨어요? 그가 작업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남편은 또 출장 갔어요. 일주일 동안. 외로우시겠어요. 이제는 익숙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 씨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수정 씨, 네, 저도 외로웠어요. 오랫동안.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우리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쏟아지고 좁은 보일러실 안에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 마실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도 저처럼 외롭다는 걸. 강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태준 씨와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요. 제 입에서 솔직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강태준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cm, 5cm,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몸을 떼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뭐 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댁이에요. 보일러 고장나서 와 있어요. 혼자? 네, 지금 기사님이 고치고 계세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 쓸데없이 돈 많이 쓰지 말고. 남편은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부 인사도 조심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강태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업 마저 할게요. 강태준 씨가 낮게 말하며 다시 배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작업이 끝났습니다. 보일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엄마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정 씨도요. 강태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헤어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수정 씨, 네. 아까 그 순간 저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태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자꾸 당신 생각이 나요. 그의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눈이 우리 사이를 하얗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강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준 씨가 제 손을 잠시 꽉 잡았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 이후 강태준 씨와 저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보일러는 괜찮으세요? 네, 잘 작동하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다 문자가 길어졌고 전화 통화로 이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그의 전화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강태준 씨의 목소리가 들리면 하루의 외로움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태준 씨는요? 오늘 출동이 5건이나 있었어요. 다들 보일러 고장이라고 난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드라마를 봤는지,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거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약속날 저는 오랜만에 옷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하게 발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59세 기혼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준 씨와 만난 곳은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송파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아는 사람을 만날 염려가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준 씨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평소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 그가 일어서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따뜻한 카페라테요. 강태준 씨가 주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마주 앉으니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예쁘세요. 강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도 평소랑 다르시네요. 네, 오늘은 좀 신경 썼어요. 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우리는 조용히 마셨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수정 씨, 네. 제가 이혼한 이야기 해도 될까요? 강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아내가 학원 원장님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던 것 같아요. 강태준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함께 있어도 외로웠어요. 마치 남처럼 살았죠.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 입에서 고백이 나왔습니다. 남편과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끊겼어요. 외로우셨겠어요. 강태준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우리의 손이 겹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정 씨, 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당신이 좋아요. 처음 만난 그날 밤부터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태준 씨의 손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강태준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네, 당신이 원하신다면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강태준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3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의 과거 이야기, 꿈꿨던 일들, 좋아하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헤어지기 전 주차장에서 강태준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첫 포옹이었습니다. 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온기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준 씨도요. 우리는 헤어졌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현실이 다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것이었고 그와 동시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엄마 댁 다녀왔어요. 보일러 고친 후로 괜찮은지 확인하러.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코트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립스틱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황급히 지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녁도 먹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준 씨였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문자였습니다. 저는 서재 쪽을 힐끗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문자를 주고받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래. 남편은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태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강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강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아,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대화가 없으니까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정 씨, 네.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강태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알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수정 씨, 추우시죠? 강태준 씨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목도리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부드러웠습니다. 수정 씨, 그가 제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 친구 만나고 왔어요. 무슨 친구?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학 동창이요. 그래. 이름이 뭔데? 김미숙이요. 거짓말이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휴대폰 좀 봐도 돼?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그냥 요즘 당신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요? 자주 나가고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친구들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황급히 강태준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는데 여자 향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 차에 갔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오늘 못 만나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내일은 시간 되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내일 저녁에 모텔로 와. 문자 보낼게.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편도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강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났습니다. 태준 씨, 수정 씨, 무슨 일이에요? 오세요? 남편도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에요, 집이에요. 남편이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똑같았으니까요. 수정 씨, 이제 결정하세요. 저와 함께 할 건지. 강태준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 서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붙들고 있던 이 결혼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저는 한 달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저장했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에 자기야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남편 지갑과 차 안을 뒤지며 모텔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영수증도 발견했습니다. 1장, 2장, 3장. 영수증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영수증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던 중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영수증의 날짜. 10년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30년 결혼 생활 중 10년을 속고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강태준 씨와는 계속 만났습니다. 남편이 모텔에 가는 날이면 저도 강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죄책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저를 속여왔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골프를 간다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골프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저는 거실 식탁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서 함께 놓아두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들, 그리고 10년치 모텔 영수증.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저녁 7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골프복을 입고 있었지만 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오히려 샤워를 하고 온 듯 머리가 촉촉했고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식탁 위 서류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보면 알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제목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쳤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했어요. 무슨 이유로?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뭔데? 당신 차 블랙박스 녹음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오늘 못 만나서 미안해. 내일 저녁에 모텔로 와.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요? 저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들을
식탁 위에 쏟아냈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오늘 밤 어때? 당신이 최고야.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오해예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식탁 위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요? 한 장. 이것도요? 두 장. 이것도 다 오해예요? 세 장, 네 장, 다섯 장. 영수증들이 식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영수증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날짜 좀 보세요. 남편이 영수증을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이에요. 10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중 10년을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예요? 수정아, 이건 10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왜 그렇게 차갑고 무관심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당신은 요즘 왜 그렇게 자주 나가? 누구 만나? 남편이 오히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당신도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요, 만나고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당신이랑 달라요. 저는 당신이 10년 동안 바람 피운 걸 알고 난 후에 만났어요. 이 미친년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30년이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 30년 중 10년을 당신은 다른 여자랑 보냈잖아요. 그건 그 30년 동안 저한테 뭐 해줬어요? 저는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 번 돈 무시하고 밤 늦게 했다고 화내고 100원 차이로 비난하고 내가 언제 매번이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한테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는 자기야, 사랑해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돈 아꼈어, 또 나가냐, 밥이나 제대로 해. 그게 다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해요. 서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끝까지 돈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불륜한 게 명백한 유책 사유니까 제가 더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변호사까지? 네, 이미 다 준비했어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저는 식탁 위에 쌓인 영수증들을 가리켰습니다. 10년치 영수증이에요. 법정에서 다 증거로 쓸 수 있대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하자. 이혼하자. 어차피 당신이랑 사는 것도 지겨웠어.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언제 사인하면 돼?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할 거예요. 알았어. 남편은 서류를 던지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속고 살았던 결혼. 이제 끝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강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준 씨, 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정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남편이 10년 동안 바람 피운 거 다 밝혔어요. 10년이나요?
네,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수정 씨, 이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전화 너머로 강태준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10년 불륜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 조정도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갖기로 했고 남편은 예금의 30%만 가져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10년 불륜은 중대한 유책 사유입니다. 고객님께 유리하게 나왔어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이 난 날 저는 강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오늘 이혼 확정됐어요. 축하해요, 수정 씨.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해요. 저녁에 만날까요? 네, 하지만 오늘은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당당하게 초대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녁 7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집안 곳곳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거실에 꽃을 놓았고 은은한 조명을 켰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거울을 보니 59세 여자가 아니라 설레는 소녀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태준 씨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였습니다. 축하해요, 수정 씨. 새로운 시작을. 고마워요. 저는 꽃을 받고 그를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강태준 씨도 평소와 달리 깔끔한 셔츠에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집이에요. 온전히. 저는 꽃을 꽃병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을 따랐고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의 시작을 위해.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창밖으로는 겨울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 씨, 그동안 힘드셨죠? 괜찮았어요. 태준 씨가 있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네, 이제는 당당해요. 강태준 씨가 제 얼굴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수정 씨, 네, 사랑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키스였습니다. 입맞춤이 깊어졌습니다. 강태준 씨의 손이 제 뺨을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입술을 떼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수정 씨, 태준 씨, 저도 당신을 원해요. 제 고백에 강태준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소파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제 손도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지금은 모든 게 괜찮아요. 강태준 씨가 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안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씨가 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수정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고 간절했습니다. 옷깃이 흐트러지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강태준 씨의 손길이 따뜻했고 그의 체온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사랑해요, 수정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떨림과 설렘이었습니다. 달이 천천히 움직이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을 때 눈을 떴습니다. 강태준 씨가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 씨도 눈을 떴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침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있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 네, 저와 함께 살아요. 공식적으로 강태준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청혼하는 거예요? 네, 59세와 55세,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함께해요. 강태준 씨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으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강태준 씨와 저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팔고 두 사람이 살기 적당한 곳을 새로 구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보일러가 켜지는 소리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사랑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강태준 씨는 여전히 보일러 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야간 출동이 있지만 이제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돌아와서 제품에 안기니까요. 수정 씨,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강태준 씨가 부드럽게 깨웁니다. 조금만 더. 안 돼요. 보일러 점검해야죠. 그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예전 30년 결혼 생활에서는 혼자 준비했지만 지금은 함께 합니다. 강태준 씨가 계란을 부치고 저는 밥을 합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출동 몇 건이에요? 오전에 2건 있어요.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요.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수정 씨가 해주는 건 다 좋아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태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공구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든든합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 앞에서 우리는 가볍게 입맞춤을 나눕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이지만 여전히 설렙니다. 강태준 씨가 나간 후 저는 집안을 정리합니다. 창문을 열면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가끔 엄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수정아, 잘 지내냐? 네, 엄마. 행복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다. 엄마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응원해줍니다. 강태준 씨를 몇 번 만나본 후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착한 사람 만났구나.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저녁이 되면 강태준 씨가 돌아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피곤하죠? 수정 씨 얼굴 보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봅니다.
강태준 씨의 어깨에 기대어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가끔 30년 결혼 생활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매일이 외로웠습니다. 대화 없는 식사, 차가운 침실, 무관심한 시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9세에 다시 시작한 사랑.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수정 씨, 뭐 생각해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강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갑니다. 손을 잡고 시장을 걸으며 저녁 메뉴를 고릅니다. 이거 어때요? 좋아요. 그거 사요.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강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수정 씨, 후회하지 않아요? 뭐요? 이혼한 거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때 결정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59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강태준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수정 씨 만나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일러는 따뜻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온기가 우리의 사랑처럼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59세와 55세. 세상 사람들은 늦었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심은 언제든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결혼 생활을 참고 사는 것보다 용기를 내어 진짜 행복을 찾는 게 낫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